여러분, 오늘 점심에 뭘 드셨나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막 끓인 라면 한 그릇.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뜨거운 국물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추운 날 온기를 주는 위로이고 힘든 날 몸을 녹여주는 위안이며 가족이 함께 모이는 밥상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소중한 습관이 실은 우리 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조금씩 오랫동안 쌓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충격적일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전 세계 암 연구 기관들이 수십만 명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섭씨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매일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식도암 발생 위험이 최대 5배에서 8배까지 높아진다고 말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식도암이 어떤 암인지 아십니까?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은 암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뜨거운 국물이 식도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국물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식도가 어떤 기관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식도는 입에서 위장까지 음식물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길이는 약 25cm에서 30cm, 직경은 약 2cm 정도의 관 모양 기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식도의 내벽은 매우 얇고 섬세한 편평상피세포로 덮여 있습니다. 위장은 강력한 위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두꺼운 점액층이 있지만 식도에는 그런 강력한 보호막이 없습니다. 즉 식도의 점막은 물리적 충격과 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펄펄 끓는 국물을 후루룩 마실 때 그 뜨거운 액체는 불과 몇 초 만에 입에서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식도 점막은 그 뜨거운 액체와 직접 접촉합니다. 섭씨 65도 이상의 액체가 닿는 순간 식도 점막 세포는 열 손상을 입습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손상을 입으면 스스로 재생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매일 수십 년간 반복될 때입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세포가 손상되고 재생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세포 분열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DNA가 복제됩니다. 그런데 이 복제 과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분열이 많을수록 복제 오류, 즉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특히 열 손상으로 인한 세포 재생은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세포 교체보다 더 빠르고 더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연변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반복되는 열 자극으로 식도 점막의 만성염증이 형성되고 이 만성염증 환경에서 DNA 손상과 유전자 불안정성이 누적되면서 암세포로 변형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뜨거운 음식과 식도암의 연결고리입니다. 세포가 화상을 입고 재생되고 또 화상을 입고 또 재생되는 이 반복 속에서 어느 순간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제암연구기관은 섭씨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수십 개의 독립적인 역학 연구와 실험실 연구를 종합한 과학적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의 온도는 어떨까요? 각 끓인 라면의 국물 온도는 섭씨 약 80에서 90도에 달합니다. 아직 뜨거운 뚝배기 된장찌개는 85도 이상, 각 끓인 국밥은 약 75에서 85도입니다. 편의점 컵라면은 끓는 물을 부은 직후 약 90도에 달합니다. 모두 권고 기준인 65도를 훨씬 넘습니다. 우리가 시원하다고 표현하며 마시는 뜨거운 국물, 바로 그 순간이 65도를 훨씬 넘는 온도의 액체가 식도를 타고 흐르는 순간입니다. 식도암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새롭게 진단되는 식도암 환자는 약 3,000명이 넘습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50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문제는 식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이 약 40%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10명 중 6명은 진단 후 5년 안에 사망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존율이 낮을까요? 바로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식도에는 위와 달리 통증을 강하게 느끼는 신경이 많지 않습니다. 점막이 조금씩 손상되고 염증이 쌓이고 암세포가 자라는 동안 본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음식을 삼킬 때 약간 걸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이미 식도가 어느 정도 좁아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더 진행되면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고 가슴 통증이 생깁니다. 이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식도에만 국한된 초기 식도암은 5년 생존율이 약 75%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과 함께 식도암 위험을 높이는 다른 요인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흡연은 식도암 위험을 단독으로도 크게 높입니다. 그런데 흡연과 뜨거운 음식 섭취가 결합되면 위험도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지는 방식으로 증폭됩니다. 음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식도 점막이 뜨거운 음식으로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알코올이 들어오면 점막 투과성이 높아져 발암물질이 더 쉽게 흡수됩니다. 흡연, 음주, 뜨거운 음식 세 가지를 모두 가진 분들은 식도암 위험이 비흡연, 비음주, 적정 온도 음식 섭취자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이미 점막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음식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점막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발해식도라는 상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식도암의 전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국물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그냥 조금만 식히면 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음식을 드시기 전 3분에서 5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갓 끓인 된장찌개나 국밥, 라면, 국물은 80에서 90도에 달합니다. 이 음식들을 그릇에 담고 3분만 기다리면 온도는 약 65에서 70도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5분을 기다리면 약 60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딱 이 5분이 여러분의 식도를 지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기 전 2분을 기다린 사람은 6분을 기다린 사람보다 식도암 발생률이 더 높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온도는 낮아지고 위험도 낮아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후루룩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꺼번에 후루룩 마시면 많은 양의 뜨거운 액체가 순식간에 식도 전체를 덮습니다. 반면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먹거나 입안에서 한번 굴려 온도를 낮춘 후 삼키면 식도에 가해지는 열 충격이 훨씬 줄어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국물을 숟가락으로 조심조심 드시는 모습이 사실은 지혜로운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뚜껑을 열어 식히는 것입니다. 뚝배기나 냄비 뚜껑을 덮은 채로 밥상에 올라온 음식은 뚜껑을 열어두면 훨씬 빠르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뚜껑을 열고 다른 반찬을 먹으면서 2분에서 3분만 기다려도 온도가 권고 기준 이하로 내려갑니다. 네 번째 방법은 국물 음식 대신 찜이나 조림 형태로 먹는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찜이나 조림은 국물보다 온도가 더 빨리 식고 국물 자체를 대량으로 마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식도에 가해지는 열 자극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로 식도암 검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50세 이상이신 분들, 특히 흡연이나 음주 습관이 있으시거나 뜨거운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도암은 내시경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 내시경을 받으실 때 식도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주의가 필요한 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흡연자이시거나 음주를 자주 하시면서 뜨거운 국물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식히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뜨거운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키고 점막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특히 노인분들 중에는 젊었을 때부터 평생 뜨거운 국물을 드셔온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시면 누적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삼키기 불편하거나 가슴 중앙부에 타는 듯한 불편감이 지속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활 습관 변화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7일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에는 지금 드시는 국물 음식의 온도를 인식해 보세요. 그릇에 담고 바로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담은 후 3분을 기다려 보세요.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식도에는 큰 변화입니다. 세 번째 날에는 뚝배기나 냄비 뚜껑을 식탁에서 열어두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 날에는 라면이나 국밥을 드실 때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드셔보세요. 후루룩 마시는 것과 비교해 식도의 편안함이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끓는 국물 대신 찌개를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 식힌 후 드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섯 번째 날에는 커피나 차를 드실 때도 3분에서 5분 기다리는 습관을 추가해 보세요. 일곱 번째 날에는 가족과 함께 이 정보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국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된장찌개, 국밥, 라면, 이 음식들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음식들입니다. 다만 그 음식들을 먹는 방식, 즉 얼마나 뜨겁게 먹느냐가 수십 년 후 여러분의 식도 건강을 결정합니다. 5분만 기다리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식도를 지키고 식도암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물을 담고 나서 먼저 반찬을 집어 드세요. 그 5분이 평생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뜨거운 국물을 즐겨 드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유하는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건강의 진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